번째 시간은 그 에자일로 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직을 이루는 에코시스템은 리더십, 그 다음에 어떤 전략, 그 다음에 조직이나 이런 구조,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피플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이루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를 합니다. 에자일 전환을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뭐냐면 프로세스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컬처는 고무밴드 같아요. 그래가지고 컨설턴트가 와서 열심히 프로세스를 바꾸려고 이렇게 힘을 가하다가도 이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는 픽스드 마인드셋에서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바꾸고 회사 전체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접근 어프로치 중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어프로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프로세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나, 이제 조직도 전이가 일어나고, 사람들도 마인드셋 교육을 변화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쪽을 바꾸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프로세스 중심적으로.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팀을 먼저 이렇게 선도팀을 만들어 갖고, 에자일 접근을 하고, 다른 팀들을 점진적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역시 잘 안 돼요. 다른 팀이 내프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팀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먼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하는 어프로치가 그나마 좀 먹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1000걸음 가는 것보다 그래도 10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000명이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시도를 해야 되죠. MS 같은 경우도 MS가 2008년도부터인가 에자일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자일로 완전히 전환이 됐는데, 걔네도 그 전환하는데 걸린 여정이 한 5, 6년 정도가 이렇게 전환하는데 걸렸다고 해요.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한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전환을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 접근법에 있어갖고 좀 세 가지 관점에서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아까 그 회사 전체 조직에서 보면은 매니의 리더십, 매니의 피플, 요 두 부분은 바로 휴먼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수단들을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전략, 그 다음에 스트럭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넌 휴먼 엘리먼트예요. 그죠? 얘는 뭔가 그걸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메저먼트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접근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휴먼 엘리먼트는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변화 관리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게 키스톤 헤빗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 습관 중에서도 주춧돌이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키스톤 헤빗이라는 책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우리가 많이 예시를 들고 있는 게 펄프스라든지 이런 수영선수 있잖아요. 걔가 이제 루틴이라는 걸 가지고 이 습관을 바꾸게 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 나는 그 다음에 수영할 때 이 수영을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가게끔 하는 훈련을 계속 트레이닝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비디오 테이프 들어갔어. 그래서 코치가 딱 얘기해주면 걔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경기가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 루틴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이니까. 기업 내에서도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전략 수립을 한다. 그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어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라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그럴 때 과연 우리 회사의 루틴이 에자일한가, 픽스드 마인드셋인가, 그로스 마인드셋인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이제 컨설턴트가 변화 관리하러 들어가면 그러한 습관들을 보고 가장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스톤 헤빗을 찾아서 걔를 체인징을 시켜주고 그 체인징을 해주기 위한 루틴을 찾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넌 휴먼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애자일 전환 방법론이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어떤 애자일 방법론 세트를 그대로 이식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저가 되는 스크럼이나 이제 칸반이나 이런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단 애자일적인 걸로 깔되 프랙티스에서 그 회사에 갖고 있는 프랙티스를 분해를 해갖고 애자일적인 그 요소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모자라는 프랙티스를 애자일 프랙티스로 일단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이클이 굴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에서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를 고민하면서 더 좋은 프랙티스를 자꾸 체인징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되게끔 해야 사실 애자일이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사실은 계속 측정을 해갖고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하고 있구나. 또는 이번 시도는 뭐가 좀 좋지 않았네. 네, 이런 접근 어프로치로 이제 변화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는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아요. 장기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최소 1년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진짜 한 2, 3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ING, 그 네덜란드의 ING 뱅크가 그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티파이 모델을 썼는데, 얘네들도 일단 접근할 때 제일 먼저 프린시플을 원칙을 먼저 만듭니다. 네, 애자일 원칙과 같은 거기서 이제 상속받은 그런 원칙. 그래서 여기는 8가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당연히 요구사항이 전략부터 해서 실제 개발하는 요구사항까지 이렇게 떨궈서 그것이 그대로 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이걸 테마, 에픽, 피처,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이 밸류로 구현될 수 있게 그거 자체가 이제 구현돼서 밸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전체를 움직이고 그것이 걔네들이 전략 수립을 하는 그 요구사항을 만드는 것이 전략 수립 사이클과 같이 맞닿아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애자일 방법론 진영에서는 이제 그 좀 2가지 진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스케일드 애자일 쪽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조직 자체가 먼저 그 애자일스럽게 애자일에서는 이제 그 교차 기능 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문화된 어떤 사이로 팀들 갖고 애자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애자일 진영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뭐 개발에서의 사이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설계자, 개발자, 테스터, 그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한 팀으로 섞어줘야 된다는 거죠. 교차 기능 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진영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프로세스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진영도 있어요. 양쪽이 좀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좀 그러는 편이긴 한데 그 스포티파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교차 기능 팀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차 기능 팀을 어떻게 만드냐면 트라이브라고 해서 트라이브는 부대예요. 그래서 한 회사의 트라이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정말 큰 회사라도 10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렌지 생명이 이 모델을 써서 지금 이제 애자일을 전환을 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 트라이브가 3개인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트라이브, 유지 트라이브, 뭐 VIP를 이렇게 좀 하는 뭐 그런 트라이브가 있고 그 트라이브 안에는 이제 팀이 여기서는 이제 스쿼드라고 하는 게 이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자일의 이제 스크럼 팀을 여기서는 스쿼드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쿼드 팀은 그 트라이브에서 수시로 조정을 해서 이하 깁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인사 관련 형태로 이렇게 나는 것보다는 트라이브 내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줍니다. 그게 이제 교차 기능 팀이에요. 여기서의 스쿼드.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능팀 간의 교류가 없으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주는 게 여기서는 챕터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끼리 챕터를 구성하고 가상조직으로 또 묶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1주, 2주 만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변화 사항도 공유하고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브 간에도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죠. 그걸 길드라고 해서 또 엮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브 단위로 이런 트라이브 어떤 전체 로드맵을 미리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이런 그 플래닝 회의를 하면서
이 스쿼드별, 우리 전체의 트라이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피처들을 그 스쿼드에 어떻게 배분할 거고, 스프린트 1에서는 뭐가 나오고, 스프린트 2에서는 뭐가 나오고, 이런 걸 먼저 만들죠. 이런 프레임을. 그러면 그 스쿼드는 여기에 있는 피처들을 좀 더 작은 요구사항으로 쪼개서 관리를 하면서 개발을 2주마다 뭔가 아웃풋을 내는 스크럼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릴리즈하는 이런 사이클을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ING 뱅크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이게 변화가 된 건 아니죠. 이런 변화 시도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제 12년도, 13년도 이때 이제 개발팀 중심적으로 먼저 에자일에 대한 트라이를 먼저 했죠. 그래서 이제 스크럼을 중심으로 도입을 했었고, 2014년도에는 이제 그 데브옵스, 개발과 운영 조직을 합치면서 이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아예 현업부서까지 그냥 다 합쳐서 에자일 조직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다 그 사스 이제 그 클라우드에 올려갖고 전체 조직이 에자일 조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좀 얘기 드릴 텐데요. 여기에 접근법은 이제 스크럼으로 좀 접근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례인데요.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에자일 팀을 얘네들도 그 특별팀을 만들어서 얘로부터 확산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걸로 치면 이제 팀 리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한 거냐면,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팀이 그 에자일 조직에 대해서 회사의 프로세스를 따르라고 이렇게 좀 압박을 하면서 이게 잘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CEO가 어떤 접근을 했냐면, 여기 CIO가 얘네들 오전 레이어라고 해갖고 레이어를 별도로 두고 얘네는 회사 규정 자체를 아예 따르지 않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완전히 보호를 해주는 거죠. 에자일 전환을 하면 의외로 가장 그 에자일 전환에 대해서 그 네거티브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의외로 PMO 조직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나 또 QA 조직이나 그런 규정 자체를 계속 따르게끔 만들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들, 뭐 감사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로부터 아예 분리를 해서 얘가 적당히 성숙할 때까지 케어를 해줘야 돼요. 왜? 에자일 공부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팀에서 마인드셋을 변화하면서 어느 정도 프랙티스들을 계속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런 과정을 갖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좀 쓸만해졌어가 될 때까지 육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리더십 자체를 과거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서번트 리더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일단 그 팀을 둬서 그런 의지가 있는, 아까 말한 좀 더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멤버들을 모아놓고 케어를 해주고 교육도 보내주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산을 해나가는 이런 접근을 쓴 거죠. 이 에자일이라는 것 자체는 요 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만약에 예전에 저번 달보다 나아진 게 없다면 그건 에자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에자일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스스로 계속 학습하고 계속 진화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에자일의 핵심인 거죠.